말기 폐암을 이긴 평범한 여자의 실험. 새벽 5시 경기도 동두천 버스터미널.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플랫폼. 멀리서 첫차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카메라가 천천히 매점 셔터를 향해 줌인. 새벽 4시 경기도 동두천 버스터미널 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혼자 셔터를 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자. 당시 나이 51. 낡은 매점 안. 담배 연기로 얼룩진 천장, 오래된 음료수 냉장고. 하루 15시간 담배 연기 가득한 터미널 안에서 전국 각지로 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그 모든 것이 단 6글자로 끝났습니다. 진단서 클로즈. 굵은 글씨로 소세포 폐암 말기. 많이 살아야 6개월입니다. 일부 쓰러지기 전까지 악착 같던 삶. 1990년대 버스터미널 풍경. 복고풍톤. 정미자 씨의 삶에는 쉬다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픈 날도 파스 하나 붙이고 나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단 하루라도 매출이 끊기면 그달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좁은 주방, 새벽에 도시락 싸는 손, 낡은 계산기. 남편은 공사판 일용직이었고 아이 둘은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쉰다는 건 사치였고 아프다는 건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한강 지류가 넘쳐 동두천 일대가 잠겼고 매점도 집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에 잠긴 골목, 진흙 묻은 가재도구들.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누우면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열도 없었습니다. 오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른 기침만. 계속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기침 한번 해봤을 때 피가 묻어나온 날 그녀는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서울 큰 병원. 그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두 토막 냈습니다. 2부 선고의 날 세상이 무너진 병원 복도. 차가운 형광등 빗소리.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세포 폐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어요.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사셔도 6개월입니다. 긴 침묵, 빗소리만. 정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창밖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만 보였어요. 병원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빗물.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녀는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로 어깨만 흔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 부엌, 수건을 쥔 손, 타일 바닥.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주사를 맞고 방사선을 쬐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우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3부 항암의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 항암 치료실. 하얀 링거줄, 창밖 흐린 하늘, 낮고 긴장감 있는 첼로 선율. 항암 치료는 상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사흘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바로 토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관절이 쑤시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환자의 눈빛. 함께 치료받던 옆 침대의 남자 환자가 두 번째 항암을 마친 날 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으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정미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 밤하늘, 가로등 하나. 세 번째 항암 뒤에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 타일 바닥에 등을 붙이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는 건지 아니면 안 받아도 죽는 건지 어차피 죽을 거면 편하게 있다 가고 싶다고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바람이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다시 섰습니다. 사부 맨발의 시작 땅이 나를 살렸다. 이른 새벽 경기도 외곽 야산 안개 낀 흙길 새소리 따뜻하고 잔잔한 현악기로 전환 항암 4차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호박죽 한 냄비를 들고서 미자야 나 젊을 때 위암 수술하고 맨발로 산 다니면서 살아났다. 한번 해봐라. 화면 소박한 부어 김 오르는 호박죽 할머니의 주름진 손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냥 신발을 벗고 집 뒤 흙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흙에 닿는 소리, 조용한 새벽,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바닥에서부터 무언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땅이 살아있더라고요. 내 발바닥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흙길 위 맨발, 돌멩이와 나무실. 그래도 다음 날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왔습니다. 겨울이 와도 두꺼운 양말 벗고 나왔습니다. 발바닥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비명을 질렀는데 2달이 지나자 그 길이 편안해졌습니다. 맨발 걷기 클로저, 발바닥에 흙이 묻어있다. 의학적으로 어싱이라 불리는 이 행위, 맨발이 땅에 닿으면 지표면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흘러들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 씨에게 그런 의학 용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밟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 뜨는 새벽 산길, 혼자 걷는 실루엣, 밥도 바뀌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좁쌀, 수수, 콩, 보리 6가지 잡곡을 섞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도 직접 담갔습니다. 무농약으로 고기는 끊었습니다. 담배 연기 나는 곳은 피했습니다.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것도 멀리했습니다. 소박한 잡곡 밥상, 된장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도 알아서 밥 해먹고 남편도 나름대로 잘 살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론 서운하고 한편으론 다행이었어요. 식탁에서 밥 먹는 가족,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쫓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따지고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좋아졌습니다. 오부 3개월 뒤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평범한 병원 진료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한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3개월 뒤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필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도가 보이네요. 잠시 침묵. 정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또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보자. 산 위 바위, 멀리 펼쳐진 수도권 풍경, 구름이 흐른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재발 없이 버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암 환자 5년 생존이라는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카운트 자막이 천천히 올라가며 나 1년, 2년, 5년, 7년. 정미자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던 그 여자가 7회를 더 살아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살고 절망하면 못 산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예요. 이른 새벽, 안개 낀 흙길, 한 여자가 맨발로 천천히 걷는다. 잔잔한 현악기,
서서히 고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아프지 않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삶은 가끔 그 공식을 무참히 깨뜨립니다. 병원 복도, 흙길, 산 정상, 새 장면이 교차, 악착같이 살아도 삶이 우리를 배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정미자 씨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땅을 밟았습니다. 맨발이 흙에 닿는 클로즈업, 슬로모션. 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어디선가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병원 화장실 찬 바닥에 등을 붙이고 천장만 바라보는 것 같은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화면, 도시 불빛, 고층 아파트, 창문 하나에 불이 켜진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새벽 신발을 벗고 가장 가까운 공원 흙길에 발을 내디뎌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녀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이 흙에서 천천히 들렸다. 다시 내려앉는다. 오늘 정미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버티고 있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든 순간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